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걸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너무 깝깝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캐스킬 마운트의 캐러스킬 워터폴을 보러 한번 이렇게 나들이를 갔습니다. 물론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서 멀리 여행 가는 거는 삼가해야 되고 갈 수도 없고요. 가게 되면 이제 14days 쿼런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가격리죠.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딜 가는 거는 힘들지만 현재 주 내에서는 허용이 돼 있어서 좀 한적한 이제 산을 가보았습니다. 이게 뉴욕이 북쪽이 나이아가라 폴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개의 폭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 투어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그 모든 폭포를 다 이렇게 가볼까도 생각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이번에 캐러스킬 워터폴을 갔다 오면서 정말 이 테슬라 슈퍼차저의 네트워크의 힘을 굉장히 느꼈고, 경쟁사 대비해서 이 차이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맵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원형 표시한 데가 지금 마운틴 에리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위가 캐나다 국경이고요. 지도를 축소해놔서 그렇지 여기가 보스턴이고 여기 맨하탄에서 여기까지는 한 3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게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거는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맵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건을 미니멈 파워 70kW로 이제 설정을 해놓았죠. 광고 없습니다. 미국에 계시면은 이 플러그 쉐어라는 앱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건 테슬라 슈퍼차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사의 이런 네트워크도 다 보여줍니다. 이 테슬라 슈퍼차저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쉽게 갔다 왔고요. 잠깐 이제 pit스탑을 했을 때도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별로 주유하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 쓴 건 맞긴 한데 상황이 시간을 좀 더 쓰게 아이를 케어해야 되다 보니까 있어서 충분히 여유롭게 쓸 때마다 충분히 충전을 하고 갈 수 있어서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연기관을 쓰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아우디 이트론을 샀다든지 지금 이 모델 Y를 끌고 갔는데 아우디 이트론을 샀다든지 다른 차를 타고 갔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같은 에리어를 했을 때 지금 CCS 타입이죠. 그리고 속도가 70kW 했을 때 지금 충전망의 현재 상태입니다. 플러그 쉐어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보시면 이건 거의 비교가 안 되죠. 사실상 보시면 만약 CCS 타입이면 여기는 그냥 다 전멸입니다. 캐나다를 못 가죠. 캐나다는 둘째 치고 여기 좀 로체스터를 넘어서 여기 가보시면 이제 나이아가라 폴이 있는데 이거 못 갑니다. 이 충전망이 생각보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줄은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비싼 아우디 이트론을 사셔서 그냥 동네만 다니시는 거지 어디 여행을 못 가십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지상에서 제가 뉴스 기사를 많이 인용해서 뭐 테슬라 슈퍼차저가 정말 많이 깔려있고 속도도 빠르고 실제로 전기차를 운영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실제 어떤지를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앱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제가 실제 체감을 해보니까 이건 다른 차를 사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건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 더구나 알바니는 지금 뉴욕의 주도인데 여기가 완전히 비었다라는 건, 물론 이거 사실은 제가 좀 더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드리려고 설정을 이렇게 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속도로 50kW 바꿔놓으면요 CCS 타입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좀 느린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좀 있죠. 근데 이건 속도가 50kW입니다. 지금 포르쉐 타이칸이 거의 100kWh에 육박하는데 50kWh면 어딜 들어가셔도 뭐 물론 보통 바닥날 때까지 해서 충전소를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그래도 50kW 속도면요 거의 여러분은 거기 pit스탑을 하셔서 최소 1시간은 거기다 꽂아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다른 회사의 전기차를 산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한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보다 차이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전기차가 아무리 잘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확충되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분명히 뉴스상에서는 빨리빨리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이제 350kWh짜리도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근데 대부분 한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대체 전기차를 팔 생각이 있는지 다른 회사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미국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심심풀이로 유럽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테슬라는 유럽에서도 참 대단한 게,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CCS에 70kW 설정했을 때 이탈리아는 지금 이러면은 도대체 이탈리아에서 다른 전기차가 이게 될까? 이게 오른쪽이 테슬라 슈퍼차저거든요.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CCS로 70kW 설정하면 이 정도인데 그마저도 이건 수리하고 있죠, 두 개. 이게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입니다. 전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뉴스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유럽에서도 지금 당장 보조금과 저가형 전기차 때문에 판매량이 그러니까 테슬라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판매량은 원상복귀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제가 독일 쪽은 독일이나 프랑스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까 제가 이탈리아 쪽을 보여줬을 때 위쪽은 빽빽했죠. 일단 프랑스를, 그 조이가 있는 프랑스를 보시면요. 프랑스 일단 테슬라 슈퍼차저가 좀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건 테슬라 슈퍼차저고요. 근데 이게 또 허수가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봐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스테이션 수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이 쫓아왔지만 아무래도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확충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시 그 스테이션당 있는 포트의 수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듯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의 그 충전 환경은 실제로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는 거고, 이 차이가 단기간 안에 줄어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진짜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황당했고요. 제가 심심풀이로 또 이 영국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차이가 좀 나죠. 결국 이 충전소를 확충하지 않으면은 전혀 제가 봤을 때 다른 전기차는 정말 팔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심각하고요. 50kW의 충전 속도라면, 이게 왜 50kW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 각 전기차마다 내부 설계 구조가 다 다릅니다. 테슬라는 이걸 다 통폐합해놨죠. 자기가 다 만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50kW 이상의 충전 속도에서는 이 규격이 통일되지 않으면은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들이 잘 50kW 이상의 충전 속도 충전소를 잘 만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포르쉐 타이칸을 쓰시고도 대부분 충전소에 들어가셔서 그 자랑하는 350kW는 쓰지도 못하시고, 밥을 먹고 나오셔도 패스트푸드 같은 데 가시면은 전혀 충전이 다 반도 돼 있지 않겠네요. 이렇듯 아직 진짜 실제로 이렇게 앱이라든지 제가 여행 후기로서 겪어보니까 이 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나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체감이 적게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미국이라든지 지금 유럽도 이 차이는 정말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소비된 전비라고 해야 될까요? 대략 260W per mile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정확히 아주 제가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270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모델 Y는. 겨울에는 분명히 이게 더 떨어질 텐데 그것도 겨울이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이나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연비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히 막 썼고요. 그러면 적을 땐 260, 많을 땐 한 270이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발표한 게 아마 1kW에 4마일 이상을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1마일당 250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해야 되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10% 정도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는 전 EPA 대비 10%면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장기는 Regeneration Brake, 회생제동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사실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저항도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게 되면, 그건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죠. 고속으로 가게 되면 연비가 좋은 차나 연비가 나쁜 차나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경쟁차 대비해서 뭐 줄어들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저는 괜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이겠죠.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이게 폭포가 산에 있다 보니까 그 내려올 때면 리셋해서 그냥 다시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전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었다는 거죠. 산에서 내려올 때는 확실히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많이 잘 회수하는 이런 재미난 현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